언니, 어머님 돌아가신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벌써 유산 얘기예요? 박민지의 목소리가 영정 앞 조문객들 사이로 퍼졌습니다. 신우이는 검은 상복 위로 명품 시계를 드러낸 채 차갑게 답했습니다. 유언장이 있어요. 어머니 의사예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나 변호사잖아요. 사연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3일 서울 강남구의 한 장례식장. 하얀 국화가 가득한 빈소 앞에서 박민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38세의 그녀는 3일 동안 단 1시간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두덩이는 퉁퉁 부어 있었고 검은 상복은 구겨진 채였습니다. 손등에는 소독약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15년간 병원을 드나들며 몸에 밴 냄새였습니다. 민지는 시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치매 진단을 받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건강했고 밝았고 민지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어머님, 민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15년. 민지는 23살에 결혼했습니다. 남편 박준호는 대기업 과장이었고 시집은 강남의 30평대 아파트를 소유한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신혼의 단꿈도 잠시 결혼 1년 만에 시어머니가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민지야, 미안하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치매 초기 시어머니는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민지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지는 시어머니를 안아주며 다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끝까지 모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은 결혼 2년 차에 해외 발령을 받았습니다. 싱가포르 지사로 5년 파견이었습니다. 남편은 미안해했지만 민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여보, 당신 일 열심히 해. 어머님은 내가 잘 모실게. 신우이 박지연은 로펌 변호사로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어버이날에도 시어머니 생신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끝이었습니다. 언니, 어머니 상태 어때? 나 지금 법정이라 바빠.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그렇게 민지 혼자 시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하루에 서너 번씩 갈아야 했습니다. 손수 죽을 쑤어 한 숟가락씩 떠먹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음식을 뱉기도 했고 숟가락을 밀쳐내기도 했습니다. 한 끼 식사에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밤마다 시어머니는 배회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 했고 민지는 잠결에도 귀를 세우고 있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가스레인지를 켜려다가 민지가 간신히 막았습니다. 그날 이후 민지는 가스밸브를 잠그고 현관문에 이중 잠금 장치를 달았습니다. 치매가 중기로 접어들면서 시어머니는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민지의 팔을 핥히고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민지의 팔과 목에는 늘 멍이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그 멍을 보고 눈물을 흘렸지만 민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어머님은 모르고 하시는 거예요. 병원비는 고스란히 민지의 몫이었습니다. 남편의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한 달 병원비가 평균 200만 원이었습니다. 약가, 치료비, 간병용품까지 합치면 300만 원을 넘는 달도 많았습니다. 민지는 친정에서 받은 결혼 예물을 팔았습니다. 금반지, 목걸이, 금돼지 저금통까지 7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적금을 깼습니다. 5년 동안 모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어머니는 묻지 않고 통장을 건넸습니다. 15년 동안 민지가 부담한 병원비는 3,200만 원이었습니다. 영수증 하나하나를 친정어머니가 모아두었습니다. 약국 영수증, 병원 진료비 영수증, 의료기기 구입 영수증, 큰 봉투 3개에 빼곡했습니다. 민지는 그 의미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민지야, 힘들지?
친정어머니는 가끔 간병일지를 쓰라고 권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해둬.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어머님은 제 어머니나 다름없어요. 기록 같은 거 필요 없어요. 하지만 친정어머니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렇게 민지는 매일 밤 간병일지를 썼습니다. 시어머니가 밥을 몇 숟가락 드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기저귀를 몇 번 갈았는지, 약을 제때 드셨는지, 빼곡한 글씨로 15년의 시간이 노트 20권에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사흘 전 2024년 10월 31일 새벽 4시 27분 시어머니가 숨을 거두셨습니다. 민지는 시어머니의 손을 마지막까지 잡고 있었습니다. 손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편히 쉬세요. 이제 아프지 마세요. 천국에서는 건강하게 웃으세요. 장례식장에는 많은 조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들, 친척들, 남편 회사 사람들. 그들은 민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15년을 혼자 간병했다더라. 정말 효부지. 요즘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자식도 안 낳고 시어머니만 돌봤대. 하지만 신우이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신우이 박지연은 장례식장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완벽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에 절제된 눈물 한 방울 없이 장례식 둘째 날 오후 3시 신우이가 민지를 장례식장 밖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검은 가죽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로펌 로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언니, 이게 뭐예요? 유언장이에요. 어머니가 5년 전에 작성하신 거예요. 공증까지 받으셨어요. 민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본인 박순자는 재산 일체를 딸 박지연에게 상속한다. 며느리 박민지에게는 일체 상속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민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강남 아파트 시세 8억, 예금 2억 5천, 주식 1억 5천, 합쳐서 12억 정도 돼요. 신우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의사예요. 법적으로 완벽해요. 내가 직접 검토했어요. 언니, 15년 동안 제가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간병한 거 알아요. 고생 많았어요. 그래도 법은 법이에요. 유언장이 우선이에요. 신우이는 돌아섰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민지는 복도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벽의 감촉이 등을 파고들었습니다. 15년, 3,200만 원, 그리고 12억.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이렇게 생각하셨나? 복도 끝에서 친정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민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민지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친정 어머니의 눈빛에는 무언가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가 다 준비해뒀어. 15년 동안. 그날 밤 민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숨겨진 진실이 곧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15년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민지는 빈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던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휠체어가 있던 자리에는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민지는 하루 종일 그 방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박준호는 싱가포르에서 급히 귀국했다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장례식 사흘만 참석하고 떠났습니다. 미안해. 프로젝트가 막바지라서. 유산 문제는 변호사 선임해서 해결하자. 남편의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할 힘도 없었습니다. 2024년 11월 10일 일요일 오후 2시
친정어머니가 민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나 좀 봐. 어머니는 거실 테이블에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가방에서 노트 20권과 봉투 3개가 나왔습니다. 엄마, 이게 내가 15년 동안 쓴 간병 일지야. 그리고 병원비 영수증 전부. 민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자신의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2010년 3월 5일. 어머님 아침 식사 거부. 죽 3숟가락만 드심. 오후에 배회 증상. 밤 10시 기저귀 교체. 2012년 7월 18일. 어머님 갑자기 화내심. 제 팔 핥히심. 상처 소독. 병원 방문. 진정제 처방. 진료비 15만 원. 2015년 1월 23일. 어머님 밤새 우심. 돌아가신 시아버지 찾으심. 아침까지 손잡고 계심. 15년의 기록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민지야, 이게 증거야. 무슨 증거요? 내가 15년 동안 헌신했다는 증거. 3천만 원 넘게 병원비 댔다는 증거. 어머니는 영수증 봉투를 열었습니다. 수백 장의 영수증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유산 재분배 청구할 수 있어. 변호사 상담 예약했어. 내일 오전 10시.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만둬요. 유언장이 있잖아요. 어머님 뜻이에요. 뜻? 그게 정말 어머님 뜻일까? 친정어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민지야, 나 하나 물어볼게. 어머님이 치매 걸리시고 나서 언제부터 너한테 차갑게 대하셨어? 민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글쎄요. 한 10년 전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10년 전? 그때부터 갑자기? 네. 어머님이 가끔 제 얼굴 보시고 무서워하셨어요. 저 여자가 나를 괴롭혀라고 하시기도 하고. 친정어머니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2014년 기록이었습니다. 2014년 11월 2일. 어머님 갑자기 제게 소리 지르심.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날 괴롭히지 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진정시킴. 민지야, 시누이 박지연이가 어머님한테 뭐라고 했을까? 언니가요? 그래. 10년 전부터 어머님이 너한테 차갑게 대했다는 건 누군가 어머님한테 계속 너 욕을 했다는 거야.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설마, 언니가. 치매 환자는 반복되는 말을 믿게 돼. 하루에도 몇 번씩 똑같은 말을 들으면 그게 진짜인 줄 알아. 친정어머니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나 지난 5년 동안 박지연이가 어머님 병실 방문한 날짜 전부 적어뒀어. 한 달에 한두 번. 딱 20분씩만 들렀어. 그런데 그날따라 어머님이 유난히 너한테 차갑게 대했지? 민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랬습니다. 시누이가 다녀간 날이면 어김없이 시어머니가 민지를 밀쳐냈습니다. 저리 가. 넌 나쁜 사람이야. 민지는 그게 치매 증상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11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민지와 친정어머니는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강남역 근처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변호사 김태수는 4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간병 일지와 영수증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대단한 기록이네요. 1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변호사님, 이걸로 유산 청구할 수 있을까요? 김태수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업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15년간 간병과 3천만 원이 넘는 병원비 부담은 명백한 기여입니다. 하지만 유언장이 있어요. 공증까지 받았대요. 유언장이 있어도 기여부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만 뭔데요? 유언장 작성 당시 고인의 의사 능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5년 전이면 고인께서 이미 중증 치매 상태셨을 텐데 그 상태에서 제대로 된 유언이 가능했을까요?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제대로 판단하시고 쓴 유언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공증을 받았다는 게 걸립니다.
공증인이 의사 능력을 확인했다는 뜻이거든요. 친정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공증인도 속일 수 있지 않나요? 박지연이가 변호사잖아요.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김태수 변호사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사가 필요합니다. 공증 당시 영상 기록, 병원 진료 기록, 담당 의사 소견서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상대방이 변호사라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민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하지만 이 기록들이 있으니 승산은 있습니다. 특히 간병일지는 법정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온 민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거리는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걷고 카페에는 커피 향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민지에게는 모든 것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민지야, 괜찮아? 친정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몰랐어요. 언니가 어머님한테 그런 짓을 했을 줄은. 세상에는 그런 사람도 있어.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는 거야. 민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근데 엄마,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어머님은 돌아가셨고 언니는 가족인데. 민지야. 친정어머니가 민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내 15년이 무시당하는 거야. 내가 쏟은 시간과 돈과 눈물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야. 하지만 너 혼자 결정할 필요 없어. 준호한테도 물어봐. 남편인데 당연히 알아야지.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남편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싱가포르는 한국보다 1시간 늦었습니다.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민지는 낮에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 상담, 유언장 의심, 기여분 청구 가능성. 남편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민지야. 응? 그냥 포기하는 게 어때? 민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지연이 누나잖아. 가족이잖아. 법정까지 가면 가족이 깨지는 거야. 여보, 15년 동안 내가 알아. 고생한 거 알아. 근데 돈 때문에 가족이 원수 되는 건 나는 그게 더 힘들 것 같아. 민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나는? 내 15년은? 미안해, 민지야. 근데 지연이 누나가 변호사잖아. 이기기도 힘들 거야. 괜히 시간 낭비하고 마음만 상하는 거 아니야? 화면 속 남편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귀찮은 것이었습니다. 알았어. 생각해 볼게. 민지는 통화를 끊었습니다.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던 방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는 간병일지를 펼쳤습니다. 15년의 기록. 5475일. 그 하루하루가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민지는 천천히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 15년을 지키겠어. 2024년 11월 15일 목요일 오전 11시. 박민지는 김태수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지방에 계신 외할머니를 돌보러 가셨습니다. 소장 접수했습니다. 기업은 청구 소송이요.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상대방에게 언제 통지되나요? 일주일 안에 도달할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하겠죠. 민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김태수 변호사는 잠시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박민지 씨, 당신이 15년 동안 한 일은 정당합니다.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당연한 권리입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오후 3시, 민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신우이 박지연이었습니다. 민지는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박민지. 신우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소장 받았어.
기업은 청구. 진심이야? 언니, 저는 15년 동안 간병했으니까 돈 달라는 거지. 그럼 처음부터 계산하고 한 거네? 아니에요, 언니. 저는 그런 마음으로. 그만해. 나도 변호사야. 이런 거 많이 봤어. 착한 척 하다가 결국 돈 타내려고 하는 거. 민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언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머니, 유언장이 있어. 공증까지 받은 완벽한 유언장. 넌 이길 수 없어. 그 유언장이 진짜 어머님 뜻일까요? 언니가 어머님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소리야? 10년 전부터 어머님이 저한테 갑자기 차갑게 대하셨어요. 언니가 병실 다녀간 날이면 특히 심했고요. 증거 있어? 없으면 그냥 추측이야. 제가 쓴 간병 일지가. 일지? 내가 쓴 거잖아. 법정에서 통할 것 같아? 나 로펌에서 10년 넘게 일했어. 그런 거로는 안 돼. 신우이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소송 취하해. 지금이라도. 안 그러면 끝까지 갈 거야. 내가 이기면 넌 소송 비용까지 물어야 해. 가족 깨지는 거 원해? 준호 오빠도 힘들어할 텐데.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11월 20일 화요일. 민지는 시어머니가 입원했던 병원을 찾았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요양병원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수없이 다녔던 곳이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 만날 수 있을까요? 예약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데 제가 박순자 환자 보호자였습니다. 선생님께 여쭤볼 게 있어서요. 간호사는 잠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30분 후 담당 의사 이준혁이 나타났습니다. 50대 초반의 의사였습니다. 박민지 씨 맞으시죠? 기억합니다. 어머님 장례식 때 조문 못 가서 죄송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선생님.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말씀하세요. 5년 전 2019년 11월쯤이요. 어머님이 유언장 작성하셨다고 하던데 그때 어머님 상태가 어땠나요? 이준혁 의사는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5년 전이요? 그때는 이미 중증 치매였습니다.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했죠. 그런데 유언장을 쓰실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어렵다고 봅니다. 그 정도 상태면 자신의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르셨을 테니까요. 민지의 눈이 빛났습니다. 선생님, 그 소견을 서류로 작성해 주실 수 있나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법적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섣불리 개입하기는.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15년 동안 어머님 모셨습니다. 선생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의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당시 진료 기록은 열람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걸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지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작은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11월 25일 일요일, 민지는 친정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엄마, 왔니? 밥 먹었어? 네. 엄마, 저 상담 좀 하고 싶어요. 친정어머니는 앞치마를 벗고 민지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지는 지난 일주일 동안의 일을 얘기했습니다. 신우이의 전화, 병원 방문, 의사의 난색. 병원 기록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신우이 언니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말이? 제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언니는 변호사고 증거도 완벽하고. 친정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지야, 너 포기하려고? 아니요. 근데 준호도 그만두라고 하고 언니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고.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저 혼자인 것 같아요. 친정어머니는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혼자 아니야. 내가 있잖아. 근데 엄마도 외할머니 돌보셔야 하잖아요. 제가 엄마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넌 내 딸이야. 친정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민지야, 나 사실 한 가지 더 알아낸 게 있어. 뭔데요? 유 원장 공증 당시 증인이 있었을 거야. 공증할 때는 증인 2명이 필요하거든. 증인요? 그래. 그 증인들이 누군지 알아내면 어머님이 정말 정신이 멀쩡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어. 민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알아낼 수 있어요? 공증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어. 공증사무소에 가서 열람 신청하면 돼. 엄마, 그거 언니가 막지 않을까요? 막을 수 없어. 당사자는 열람할 권리가 있어. 민지는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괜찮아. 우리 딸 15년 헛되게 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민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건강했던 시절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미안해. 내가 정신이 없어서. 민지는 꿈속에서 울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이해해요. 아니야. 미안해. 넌 잘못이 없어. 끝까지 싸워. 진실은 밝혀질 거야. 민지는 눈을 떴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싸울 거예요, 어머님. 11월 26일 월요일 오전 9시 민지는 서울 강남구 공증사무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유 원장 공증 기록 열람 신청하러 왔습니다. 2024년 11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 공증사무소 직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2019년 11월 12일자 유 원장 공증 기록입니다. 박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증인란에 2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증인 1 김미경 공증사무소 직원, 증인 2 최은희 지인. 민지는 숨을 멈췄습니다. 최은희,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우이 박지연의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혹시 이 증인분들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개인정보라서 드릴 수 없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름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후 2시 김태수 변호사 사무실. 최은희요? 신우이분 친구라고요? 변호사는 공증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이상하네요. 뭐가요? 공증 증인은 보통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상속받을 사람의 친구가 증인이 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민지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럼 이 유 원장이 무효가 될 수도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최은희 씨가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확인하죠? 증인 신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직접 물어보는 거죠.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11월 29일 목요일 민지는 요양병원 로비에서 간호사 한 명을 만났습니다. 15년 동안 시어머니를 돌봐준 박수진 간호사였습니다. 민지 씨, 오랜만이에요. 수진 씨 연락받고 놀랐어요. 무슨 일이세요? 박수진은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5년 전 일이에요. 5년 전? 네. 어머님 유 원장 쓰신 날이요. 저 그날 근무했거든요. 민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박지연 변호사님이 오셨어요. 낯선 여자분이랑 같이요. 그리고 공증인도 데려오셨고, 어머님 상태는 어땠어요? 박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어머님은 정신이 거의 없으셨어요. 그날 아침부터 계속 헛소리 하셨고 저한테도 못 알아보셨어요. 그런데 유 원장을 쓰셨다고요? 네. 박 변호사님이 어머님 손을 잡고 도장을 찍으셨어요. 어머님은 그게 뭔지도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민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수진 씨, 그 얘기 법정에서 해주실 수 있어요?
박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제가 그러면 병원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환자 정보 누설이라고. 하지만 죄송해요, 민지 씨. 저도 먹고 살아야 해서. 대신 제가 그날 찍은 사진이 있어요. 사진이요? 박수진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날 제 친구가 병원에 놀러 왔었어요. 같이 사진 찍었는데 배경에 어머님 병실이 찍혔어요. 화면에는 박수진과 친구가 웃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병실 문이 열린 채 보였습니다. 병실 안에 시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신우이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정장 입은 남자가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진 하단에 시간이 찍혀 있었습니다. 2019.11, 12, 1423. 이 사진 제게 보내주실 수 있어요? 네,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민지 씨 15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 다 알아요. 민지는 박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12월 3일 월요일. 김태수 변호사는 사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좋은 증거입니다. 시간과 장소가 명확하고 공증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정황을 보여주죠. 이제 이길 수 있을까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곤란해질 겁니다. 그날 오후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지야.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언니, 한번 만나자. 얘기 좀 하자. 12월 5일 수요일 오후 3시. 강남역 근처 조용한 카페. 신우이 박지연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민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지야, 미안해. 신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한테 너 욕한 거. 신우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질투였어. 너 때문에 어머니가 날 안 찾으시는 것 같아서.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바쁘다는 핑계로 안 갔잖아. 근데 어머니가 자꾸 너 얘기만 하시는 거야. 민지가 이렇게 해줬어. 민지가 저렇게 해줬어. 그게 싫었어. 언니. 그래서 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했어. 민지가 언니 욕한다고, 민지가 어머니 귀찮아한다고. 치매셨으니까 믿으실 거라고 생각했어. 신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유언장도요? 응. 내가 어머니 손잡고 도장 찍었어. 어머니는 그게 뭔지도 모르셨어. 왜 그러셨어요? 돈이 필요했어. 로펌 그만두고 개업하려고 했는데 자금이 부족했어. 신우이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소송 걸고 증거를 가져오는 걸 보니까 내가 정말 나쁜 짓을 했다는 게 실감났어. 민지야, 나 벌 받아야 해. 소송 취하 안 해도 돼. 내가 이겨. 나는 변호사로서도 자격이 없어. 민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저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응? 15년이 인정받는 게 중요했어요. 제가 어머님을 진심으로 모셨다는 걸 알아주는 게. 신우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아. 다 알아. 넌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야. 민지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언니, 저 12억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쓴 병원비 3천만 원이랑 어머님 간병하면서 포기한 것들에 대한 보상만 받고 싶어요. 민지야, 나머지는 언니가 가지세요.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뭐? 어머님 산소 관리 잘해주세요. 명절마다 찾아가 주세요. 그리고 민지는 신우이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어머님을 사랑했다는 거 인정해 주세요. 신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 약속할게. 12월 10일 화요일 법원 조정실.
양측 변호사와 민지, 신우이가 마주 앉았습니다. 조정위원이 합의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 박지연은 원고 박민지에게 3억 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재산은 피고가 상속받는다. 단, 피고는 고인의 산소관리 및 제사를 성실히 봉행한다. 민지는 서명했습니다. 신우이도 서명했습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 신우이가 민지를 불렀습니다. 민지야. 네, 언니.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민지는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언니. 더 일찍 얘기할걸. 두 사람은 잠시 마주보다가 각자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편히 쉬세요. 2024년 12월 25일 수요일, 크리스마스 아침이었습니다. 박민지는 시어머니의 산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작은 공원묘지였습니다. 하얀 눈이 산소를 덮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크리스마스예요. 민지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늦게 왔죠? 미안해요. 손으로 눈을 쓸어내고 꽃을 놓았습니다. 하얀 국화였습니다. 어머님, 다 끝났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만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민지는 가방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15년 동안 쓴 간병일지 중 첫 번째 노트였습니다. 2009년 12월 3일. 오늘 어머님 치매 진단받았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끝까지 잘 모시겠습니다. 민지는 노트를 펼쳐 보였습니다. 어머님, 이거 기억하세요? 제가 매일 썼던 일기예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15년이 길었는지 짧았는지 모르겠어요. 힘들 때도 많았어요. 근데 후회는 안 해요. 어머님이 제 어머니였으니까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신우이 박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하얀 장미 한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언니, 먼저 와 있을 줄 알았어. 신우이는 민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산소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후 신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야, 너 이제 뭐 할 거야? 글쎄요.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결혼은 어떻게 하려고? 민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준호랑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혼 생각 있어?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 일로 많이 생각했어요. 제 인생에 대해서요. 민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어요. 박민지는 없었어요.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해보려고요. 신우이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넌 충분히 자격 있어. 언니는요? 개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접었어. 자격이 없더라. 그냥 로펌에서 계속 일하려고. 왜요? 이번 일로 깨달았어. 내가 변호사로서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지. 신우이는 산소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너한테, 내 자신한테 부끄러워.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아. 민지는 신우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언니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고마워.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수요일, 민지는 작은 카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골목길이었습니다. 민진의 간병 상담소,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쁘다, 민지야. 엄마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15년 경험이 있잖아. 민지는 3억 원 중 일부로 이 작은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간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무료 상담을 해주고 간병 정보를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돈 안 받고 할 거예요. 제가 받은 도움을 돌려주고 싶어요. 착한 것. 친정어머니는 민지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딸이라서 자랑스러워. 오후 3시 첫 상담자가 왔습니다. 60대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을 간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10년째 간병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민지는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요. 정말 힘드시죠? 어떻게 아세요? 저도 15년 동안 간병했어요. 시어머니를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정말 아시는구나.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민지는 5명의 상담자를 만났습니다. 모두 간병으로 지친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위로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민지는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남편 박준호가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싱가포르 발령이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한강 공원을 걸었습니다. 민지야, 미안해.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뭐가요? 그때 너한테 소송 취하하라고 했잖아. 내가 너무 비겁했어.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남편으로서 실격이었어. 준호는 멈춰섰습니다. 15년 동안 너 혼자 다 떠안게 했어. 나는 일 핑계로 도망갔고. 여보, 민지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 민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솔직히. 알아. 내가 너무 못했으니까. 근데요, 여보. 민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변했어요. 15년 전 민지가 아니에요. 이제는 제 인생이 있어요. 제 꿈이 있어요. 알아. 상담소 얘기 들었어. 잘하고 있더라. 그걸 응원해 줄 수 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 옆에서 도울게. 민지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럼 천천히 다시 시작해봐요. 서두르지 말고. 고마워, 민지야.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서먹했지만 길은 보였습니다. 3월 20일 봄의 첫날. 민지는 다시 시어머니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산소 주변에 개나리가 피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봄이 왔어요. 민지는 산소 앞에 앉았습니다. 제가 상담소 시작했어요. 간병하시는 분들 도와드리는 거요.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15년 동안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저를 만들었어요. 이제는 그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민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랗게 개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정어머니였습니다. 민지야, 상담소에 전화 많이 왔어. 오늘 상담 예약이 10명이야. 정말요? 그렇게 많이요? 그래. 내 이야기가 입소문 났나 봐. 다들 너한테 상담받고 싶대. 민지는 웃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당연하지. 너무 잘하고 있어.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민지는 전화를 끊고 봄바람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15년의 무게가 이제는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그 무게는 짐이 아니라 날개였습니다. 민지를 더 높이, 더 멀리 날게 해주는 날개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2025년 12월 민진의 간병 상담소는 1년 만에 3곳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민지는 간병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간병으로 힘들어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신우이 박지연은 로펌에서 가족법 전문 변호사로 일하며 부당한 상속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무료로 도왔습니다. 남편 박준호는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와 민지의 상담소 운영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매년 12월 25일 세 사람은 함께 시어머니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이면 민지는 생각했습니다. 15년이 헛되지 않았어요, 어머님. 그 15년은 민지를 더 강하게, 더 따뜻하게,
더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15년은 이제 누군가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무료인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연 이야기였습니다.